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스포티업스는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귀로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 트랙들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의 스포츠 소식들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 5월 29일 오늘의 스포티업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기 초만 해도 오지 않을 것 같던 종강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우분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첫 대학 생활을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학우 여러분들께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종강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았죠? 바로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학우분들의 성적에 A플만 남아있길 응원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점심방송 스포티 육수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서 트랙별로 알아볼 텐데요. 점심시간을 즐기시는 학우님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학우님들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 신나는데요.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전북 현대입니다. 최근 전북 현대의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은 가운데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트랙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즌 시작 전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순위의 최상단을 노리며 부활을 꿈꿨는데요. 시즌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상위권은커녕 하위권을 전전하며 팬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첫 번째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등을 노리는 전북현대의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의 홈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인데요. 그럼에도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북의 경기력 자체는 안 좋았는데요. 경기 내내 김천에 끌려다녔습니다. 전북이 8개의 슈팅을 때리는 동안 김천은 무려 22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김천 상무의 무서운 공세에도 실점하지 않으며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수비수 박진섭 선수의 부상으로 중도에 떠나는 불운도 있었지만 전북은 마지막까지 실점하지 않았죠. 전북의 올 시즌 고민은 수비였습니다. 개막 후 12경기 동안 클린시트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홍정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찌감치 이탈한 가운데 김진수, 김태환, 박진섭 등이 차례로 쓰러지며 제대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하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전북이지만 사실 전북을 지탱해온 것은 수비의 힘이었는데요. 우승을 놓친 2022년과 2023년에도 최소 실점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세 번째로 많은 22골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수비가 흔들리면 공격도 흔들린다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공격 쪽에 좋은 재능이 많은 전북 입장에서는 수비 안정화가 급선무였는데요. 실마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트랙은 감독 잔혹사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팀에서 감독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 이글스입니다. 시즌 초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투수진들과 특급 에이스 류현진 선수의 복귀, 안치홍, 김강민 선수와 같이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을 영입하며 스토브리그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 이글스인데요.
선수들의 신구조와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되며 4월에 7연승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10년 만에 단독 선두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하나에도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그러나 4월 이후 급격한 부진을 겪으며 최하위권으로 수리가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에 최원호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 23일 LG 트윈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임한 지 약 1년 만의 사퇴인데요. 계약 기간을 2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즐겨보시는 팬분들이나 한화 이글스의 팬분들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13대 감독인 최원호 감독을 비롯해 10, 11, 12대 감독들 모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더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화를 이끌었던 김인식 전 감독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은 없다고 하는데요. 많은 감독이 거쳐갔지만 여전히 성적이 부진한 한화 이글스의 팬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원호 감독의 빈자리는 현재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데요. 과연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트랙은 F1입니다. F1 정식 명칭은 포뮬러1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레이싱 대회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렸습니다. F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현재 F1에서 강팀은 레드불인데요. 참가하는 10개 팀 중 공기역학 기술을 선보이며 리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랑프리에서 1등은 막스 베르스타펜이 하고 나머지 순위들을 예측하기도 할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모나코 그랑프리 이전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도 랜도 노리스와의 경쟁 끝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페라리 소속이자 모나코 국적의 샤를 르클레르가 우승했는데요. 이는 93년 만에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의 우승이라고 합니다. 모나코 그랑프리 서킷의 특징으로는 F1에서 가장 짧고 가장 느리며 좁은 트랙의 불규칙한 노면과 블라인드 코너를 가지고 있어 가장 높은 추월 난이도를 자랑하는 서킷인데요. 첫 번째 랩부터 3명의 선수가 뒤엉키면서 레드 플래그와 함께 재출발하며 많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레이스 내내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모나코에서 많은 불운들을 겪었던 르클레르이기에 우승을 확정지을 당시 팀 라디오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흥분한 르클레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로 레이서 순위는 베르스타펜이 169점, 르클레르가 138점으로 31점 차이가 나고요. 팀 순위는 레드불 276점, 페라리 252점으로 페라리가 레드불을 맹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5분. 현재 여러분은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트랙별로 소개해드리는 스포츠 육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랙은 두 명장입니다. 네 번째 트랙은 두 명장입니다. 지난 2010년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던 두 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롭입니다. 리버풀은 20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2015년부터 리버풀을 지휘하며 리그, FA컵, 리그컵, 챔피언스 리그 등에서 팀을 정상으로 이끌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클롭 감독의 고별전이었습니다.
클룩 감독은 지난 2022년 재계약을 맺은 뒤 2026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를 2년이나 앞두고 그는 번아웃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리그에서 라이벌로 계속 맞붙었던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에서 다음 시즌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감독과 구단은 지난 몇 달 동안 결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해 11월 맨체스터 시티와 2년 재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마치면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을 떠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 FA컵 2회 우승, 리그컵 4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구단 역사상 첫 트래블에 이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며 정말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는데요. 과연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의 마지막 트랙은 바로 NBA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보스턴 셀틱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보스턴은 28일 미국 인디애나주 미니애폴리스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3-24 시즌 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결승 4차전에서 인디애나의 105대 102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을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 무대에 먼저 오르게 되었는데요. 보스턴은 서부 컨퍼런스 결승 댈러스 매버릭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승자를 상대로 2007-8 시즌 이후 16시즌 만에 통산 18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오늘 6월 7일부터 7전 4성승제로 진행되는데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64승 14패 승률 7할대를 기록하며 NBA 전체 승률 1위에 오른 보스턴은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도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각각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캠벌리어스를 상대로 모두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고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4경기 만에 인디애나의 돌풍을 잠재웠는데요. 홈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보스턴은 원정 3차전에서도 18점 차를 뒤집어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홈 6연승을 질주하던 인디애나의 홈에서 이겨냈기에 더욱 귀중한 승리였는데요. 원정승의 기세를 이 보스턴은 4차전에서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경기 내내 박빙의 대결을 벌이던 보스턴은 팀의 원투펀치인 브라운 더 테이텀의 55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과연 16시즌 만에 우승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스포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재밌는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네요. 전북현대의 반등 분위기와 한화 이글스의 감독 잔혹사, 그리고 93년 만에 모나코 국적 우승을 따낸 르클레르의 이야기, 프리미어 리그를 수놓았던 두 명장들의 이야기와 NBA 챔피언을 향해 나아가는 동부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코 그랑프리의 샤르 르클레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부 여러분들은 어떤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 반속은 아쉽게도 오늘 방송이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인데요. 노곤노곤해지기도 하는 점심시간에 재밌는 스포츠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시험 파이팅 하시고 더 알차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용희,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